네, 안전 개택 김기사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26년 7월 15일이에요. 제가 오늘은 내일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인가요? 두 번 받는 한 번일 거예요 아마. 그 개인택시 보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퇴근을 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비가맹이신 분들, 그리고 지금 택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이고, 현재 지금 개인택시 비가맹, 가맹, 그리고 어찌됐든 선택을 가맹을 해야 될지 그냥 비가맹으로 계속 해야 될지 선택하기 좀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력이 좀 있죠. 여러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여러 경력이 있는데 택시 업계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플랫폼은 저도 플랫폼 사용을 10년 가까이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서론이 길었는데, 과연 그 가맹을 선택을 갖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첫 번째, 우선 비가맹을 하시는 분들의 뭐랄까요, 선택을 비가맹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 나는 카카오에 목매이지 않겠다, 우버에 목매이지 않겠다, 무슨 콜 주는 대로 개같이 끌려다니면서 일을 한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고, 저는 이 시스템을 기사 입장에서 이용한다. 내 비서가 콜을 주는, 내 돈을 한 달에 얼마 내고 사람을 고용한다, 콜을 주는 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건 작은 사업도 보면은 고정비가 나가죠. 임대료도 나가고 자재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갈 겁니다. 택시의 장점은 내가 사장이지만 고용을 할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앱 사용료, 그죠? 가맹 수수료를 한 달에 제 고정 비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출 대비 마이캡인 경우 월 2.8%죠. 그래서 10% 부가세에서 3.08%를 뛰어갑니다. 그걸 내면은 블루콜 수행한 금액을 또 열흘 뒤에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10만원 언저리, 많이 낼 때 12만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가맹 수수료 내고 환급을 받았을 때의 결과적인 수수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수수료를 10만원 가량을 내서 월 매출이 900에서 800, 900,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면, 글쎄요, 저는 10만원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비서 한 명 고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버를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과연 카카오가 더 좋을지,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버를 처음 했죠. 미국에서 3년 반을 할 당시에 소위 말하는 한국말로 깜깜이에요. 도착지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공항에서 출발을 하던 어디서 출발을 하던 출발지는 보이지만 손님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지금 카카오 시스템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우버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원래 한국만 이렇게 택시 기사들한테 우버 시스템을 준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카카오 택시가 생긴 이유도 우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왜냐면 우버가 정식으로 다른 나라처럼 들어오면 택시 업계는 무너집니다. 완전히 망해요. 실례로 미국도 그랬고요. 미국의 거대 기업 옐로우캡도 망했고, 프랑스 난리 났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기사들이 분신 자살도 하고, 택시기사들이 우버가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했는지 카카오 측에서 나서서 했는지 우버가 들어오는 걸 막은 거는 저는 한국 택시 업계에 정말 잘한 점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원래 우버 시스템은 일반 차 있는 분들, 모든 차 있는 분들이 부업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버로 부업이 되던 전업이 되던 미국에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LYFT. 그 뭐 핑크 머스태치라고 약간 그 수염 모양의 그 핑크 로고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업체 다 원래 부업 개념으로 나온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차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게. 근데 한국은 그게 처음에는 우티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우버 택시로 현재 바뀌었죠. 뭐 그 속사정은 자세는 모르지만 들은 거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버와 그 카카오의 장단점. 우버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한국에선 보입니다. 보이고 마찬가지 미리 배차 기능도 있고 좋습니다. 단 수요와 공급에 의한 법칙이죠. 우버가 아직은 카카오 콜보다 적습니다. 또 하나 우버 같은 경우 사용자가 외국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한국 분들도 많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외국 분들에 대한 그 반감이 있으신 분들은 우버를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일일이 번역기를 돌려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과연 안전할지 의사소통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간단한 영어 그리고 간단한 일어는 가능합니다. 뭐 농담도 하긴 하는데 뭐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언어 구사는 못하더라도 의사소통은 서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버의 장점은 뭐냐, 아무래도 공항에서 손님이 많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 김포공항은 상관없고 인천공항인 경우 앱을 거의 사용 못하게 돼 있죠. 그 전파 방해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버는 대기 번호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가 과연 공항발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공항 운행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버를 추천합니다. 물론 대기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거는 뭐 가맹을 하던 번호표를 뽑던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카카오 가맹은 이름 많아요. 이름 많은데 목적지가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주 재밌는 콜이 어떤 게 있었냐면 스크린샷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번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출발지가 CU, 도착지가 GS25. 우리나라에 CU 엄청 많죠. 당연히 뭐 편의점이 뭐 물론 편의점 전체 수보다 더 많은 업체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운행하는데 답답하다,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그러면은 가맹을 갖다가 하지 마시던지 아니면 우버를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냥 주는 대로 뭐 소위 말하는 주는 대로 운행은 한다, 그냥 돈만 벌겠다, 카카오 추천합니다. 일 정말 많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물론 요일별 시간대별 콜이 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그거는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이 지역에서는 손님이 별로 없구나, 이 지역은 이 시간대는 손님이 있구나, 운행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느끼십니다. 그 통계보다도. 그리고 뭐 카카오 가맹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수요 지도 있죠. 그거 뭐 의미 없습니다. 뭐 이 지역에서는 뭐 손님이 콜이 막 빨간불 주황불 막 이렇게 나오죠. 저 대리운전 할 당시도 그것도 써봤어요. 그냥 통계고 데이터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기능이에요. 저는 운행하면서 그거 본 적이 글쎄요 거의 없습니다. 제 감각대로 이 지역 가면은 콜이 있었다 없었다 경험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운행 기록 일지를 매출 일지를 보여드리죠. 그게 어떤 분들은 보시면은 뭐 자랑하고 또 뭐 어차피 주는 거 그대로 이동 좀 받으면 뭐 그렇게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경로를 나름 저는 그거를 계속 연결적인 그
안 될 경우 이동하는 그 어디서 갔을 때 어디로 이동을 해야 콜이 연결이 될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매출 일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경로 부분은 외곽에 갔을 때 그 부분은 영상을 따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자꾸 뭐 산으로 갑니다. 제 대화 스타일이 좀 그래요.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산으로 갔다 막 바다로 갔다 막 그러는데, 잘 그 제 말하는 거에서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는 그냥 편하게 정말 내 입맛에 맞는 손님만 운행을 하겠다. 그럼 비가맹을 하셔서, 비가맹 하시는 분들이 보통 앱을 3가지 이상을 쓰십니다. 당연히 카카오, 우버, 온다, 이 3개는 무조건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2대, 3대 막 이렇게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대로 씁니다. 제가 비가맹 할 때도 한 대로 앱 3개를 갖다가 열고서 했어요. 제 전화기는 삼성 Z 폴드 4예요. 옛날 거죠. 어떤 분들은 신형으로 해야지 콜이 더 잘 잡힌다. 물론 본인의 느낌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 초단위로 막 이렇게 누가 배차를 됐다 냈다, 그거보다도 제가 운행하면서 느낀 거는 내 차 핸들, 차의 방향입니다. 방향.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특히 신호대기를 할 때 차들이 조금 앞차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택시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앞으로 안 당기나? 왜? 그렇게 해야 좌회전, 유턴, 우회전 이 가능한 포인트를 인식을 해줍니다. 위치 인식을 내비로 해요. 해서 만약에 맨 앞에 있으면은 유턴을 못 하겠죠. 좌회전 차선이면은 좌회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대로변에서 이미 정지선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인식을, 이 차는 거기에서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고 유턴도 당연히 못하고 직진을 이미 했구나, 직진밖에 못하는구나 인식을 합니다. 그런 경우 아마 콜이 들어왔다 빠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버나 카카오나 온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지선을 지키시고, 아니면 좀 더 떨어진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인도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좌회전, 근데 그런 경우도 뭐 막 10차선 대로변에서 좌회전으로 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차로 무단횡단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걷는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비상등 켜고 가지만은 보기 안 좋죠. 위험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맹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내 입맛대로 가고자 하는 데를 안전하게 알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가맹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출은 당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가맹을 할 당시에 12시가 되면 콜이 완전히 죽습니다. 정말 콜사를 매긴 것처럼 비가맹은 콜을 안 줘요. 왜? 12시 이후로는 정말 장거리가 있고, 그리고 콜 수도 낮아지고 빈 차들은 많아집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카카오건 우버건 수수료를 갖다가 내는 그런 기사분들한테 배차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업이 운영을 하려면은 뭐 수수료를 뜯어 가야겠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콜 띵띵띵띵띵 소리만 계속 나오는 영상을 갖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에서 그런 거고, 비가맹 분들도 손이 빠르고 뭐 감각이 빠르시면 뭐 그런 틈에서도 잡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은 보이는 거 의미 없이 정말 정신없이 누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지기를 단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시죠.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버를 갖다가 미국에서 할 당시에 깜깜이로 적응이 돼서 그런지 카카오,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 있습니다. 특히 먼 거리 픽업해서 주행거리가 그보다 짧을 때,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손님도 그 부분을 미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감사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기본 요금 내도
조금 갑질 분위기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일 못해요. 그리고 우버의 장점은 한국에 있는 우버는 그 기능이 있나 모르겠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 퇴근 운행을 딱 정해야 되죠. 무슨 구 아니면 무슨 시 이렇게 정해야 되지만 미국에 있을 때 그 퇴근 경로는 방향만 찍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평택 방향으로 가겠다. 평택시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콜을 검색을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최대한 평택에 가까운 먼 거리 가까운 손님을 검색을 무조건 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우버가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퇴근 운행은 그냥 딱 정해야 됩니다. 무슨 구 무슨 동까지도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퇴근 운행 콜을 그 기능을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얘가 AI가 내 집이 어디고 몇 시쯤에 퇴근하고 그걸 다 인식을 합니다. 그거는 아마 우버도 같을 거예요. 저절로 이 시간쯤에 집방향 있다네. 어떨 때는 시간이 안 되는데도 집방향 주면 콜이 없으니까 퇴근하라나 이런 느낌이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이후로 뭐 다시 콜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도 콜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딴 거 없습니다. 버팅입니다. 버티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좀 이건 개인적인 차이예요. 개인적인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 5분 이상 안 서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요. 그거는 택시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탈 때, 라이더 할 때도 그랬고 대리기사 할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는,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이 기사는 쉬고 있구나. 콜을 안 줍니다. 움직이는 기사한테 콜이 들어가요. 가맹을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 번 느끼셨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택시업계에서 말하는 줄타기 있죠. 줄타기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내가 그 근처를 갔는데 거기에 비가맹 기사분들 많고 가맹 기사분들도 계시고, 특히 홍대나 뭐 이태원, 뭐 서울역, 용산 이런데, 뭐 고속터미널, 그분들 빈차들 많은데 제가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 저런 경험에 의해서 제가 느낀 거는 절대 5분 이상 정차 있지 않는다. 움직인다. 그러면 콜을 더 잘 잡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보다 남의 말도 좀 기울여 주시고, 아마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택시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시니까, 특히 서울은. 그래서 그분들 조언을 들으시고 아예 나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해볼래, 그 다음에 이거 해볼래. 그게요 조금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맹을 했다가 가맹비도 뭐 9만 얼마가 내죠. 9만 원인가 설치비. 해지할 경우 거의 20만 원 정도 위약금을 물고, 우버 같은 경우는 설치비 무료, 철거비도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과 뭐 결정하고 나서 또 노력과, 그죠?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카카오 가맹과 우버 가맹 장단점, 글쎄요, 제가 이 정도 요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횡설수설하죠. 근데 어느 정도를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거는 비가맹보다 가맹 일이 많다. 그건 뭐 당연할 겁니다. 시스템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가 우버보다 일이 많다. 그리고 공항발은 운이지만 우버가 휴가철, 특히 외국인들이 우버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말이 계속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선택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계속 같은 옷을 입죠. 이 카카오 티 이거요. 안 빨고 입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벌 있습니다. 카카오 반팔티 2개, 긴팔티 2개, 가디건 2개, 마이캡 긴팔티 2개 이렇게 있는데, 막 출근하기 전에 옷을 신경 쓰기 귀찮아서 샀어요. 구입을 했는데 좀 더 손님들이 보실 때 좀 전문성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를 입을까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마이캡은 세일 안 할 때 샀고, 이 카카오는 마이캡 캡시 트루택시 분업화되면서 이 로고가 이제 거의 사라지죠. 사라져서 그 톡딜인가 거기서 완전히 덤핑 세일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제가 운 좋게 카톡으로 문자를 받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많이 주문을 했어요. 지인분들께도 뭐 드린 분도 있고, 사라고 알려준 사람도 있고, 잽싸게 샀었어야 됐어요. 그때 세일을 뭐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가디건 같은 경우는 뭐 5만원 넘는 가디건이 가을 겨울용 가디건이 5천원도 안 되는 돈에 샀습니다. 사실 여벌도 있어요, 안 뜯은 거. 나중에 뭐 제가 이벤트성으로 뭐 어떤 채널에서 이벤트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어찌됐든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요. 카카오 택시와 우버 택시의 비교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를 하시면 영상을 다르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